이 공상 변경을 요구를 하면 예. 통상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체 진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 공장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 주장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죠. 공여자로 의율하는 것보다 수수자로 의율하는 게 가벌성이 높고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수수자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판단을 무죄 했고, 받아주셨어요. 그 주장 제가 시간이 짧아서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무죄 받아주셨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놨냐면요. 이것도 입천장 덮는 틀니 때문에 음식 맛을 못 느끼시나요? 전체 임플란트 악당 275만 원. 지금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놨냐면요. 이것도 강배신 검사께서 기소하셨어요. 판사가 뭐라 적었냐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음에도 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어 나중에 기소하였는지 대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략하고요.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하고. 그런데 이 사건의 영장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수소법원인 선행사건 제1심 내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라 관련 책임을 수집하였다. 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뭐 물론 검사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협조자들한테만 무죄를 받아주고 그리고 협조자들한테 수사를 막아주겠다, 주변 사람도 안 털겠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검찰이 공소장을 터무니없어 쓰면 선고 못하죠. 네, 그대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공소 사실하고 판결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소장을 적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세상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마 제가 검사님과 법률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비법률가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 정치적인 시각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박성룡 검사의 이런 수사 무마 녹취록도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특수부 통이 이렇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공소장을 해서 협조자들한테 무죄까지 받아줍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각성도 사건 관련해서는 뭐 수사에 협조하거나 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각성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팀에서 각성도 의원을 그 수수 단독범으로 기소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2기 팀이 갔을 때 각성도 의원 관련해서는 그 아들과 뭐 이렇게 약간 자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각성도 의원의 단독범의 어떤 그런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선고시까지 기다렸다가 1심 선고가 각성도 의원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각성도 의원이 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국정농단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수자와 이 공범으로 의율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각성도 의원과 아들이 공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수사 결과 각성도 1기 팀에서 이제
뇌물만 기소를 하고 범죄수익법은 기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를 해보니까 범죄수익법도 성립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범죄수익과 뇌물 범행은 실체적 경과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상도 의원에 대해서 아들은 뇌물 공범으로 같이 기소하고 각상도 의원은 범죄수익법 위반 부분을 아들과 범죄수익 위반만 따로 별도로 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부께서 그걸 분리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약간 오해를 하시고 판결을 하신 것 같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